폭포수처럼 나온다. 안 아프게 좀 해주고 나중에 좀 질문해주면 안 되겠지. 하고 나서 만족스러우면 안 찾아오는 게. 남자라면 살면서 꼭 받아야 되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남자에게 최고의 수술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비뇨의학과 세 분과 함께 남성 수술의 종류를 알아보고 어떤 수술이 최고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영 원장이고요. 남성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명 원장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못하는 결석은 없다. 정석현 원장입니다. 이 세 가지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지 한번 토론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립선 수술에 이 원장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방광 아래쪽 오줌 나오는 출구 쪽에 생기는 전립샘인데 연세가 드시면 호르몬 문제 때문에 이게 자꾸 커집니다. 여기가 커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오줌 주기도 약해지고요. 이 커져 있는 덩어리가 방광을 자꾸 눌러대다 보니까 소변도 자주 마렵고 막 급하게 마렵고. 그럼 그 시원한 그 감각을 그렇죠. 못 느끼는 거죠? 네, 물소리만 들어도 오줌 마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폭포수에서 시냇물이 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 네,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모든 분들이 다 수술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약으로 치료가 안 되거나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못 먹거나 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술로 넘어가죠. 수술은 대표적인 게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TURP라고 하는 수술이 있고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전기용 루프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커져 있는 전립선을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포크레인 파내듯이 파내는 수술. 두 번째 또 많이 아시는 방법이 요즘 콜랩이라고 해서 전립선을 안쪽에서 파내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부터 귤 껍질이 있고 알갱이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깥쪽에서부터 알갱이를 벗겨내는 수술.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좀 단축되다 보니까 크신 분들한테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TUEB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수술 방법을 좀 믹스시켜 놓은 방법. 네.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깎아내는 건 홀랩처럼 그리고 잘라낸 전립선 조직을 몸 밖으로 빼내는 거는 조금 안전하게 TUR 방식처럼 잘게 부셔서 스포이드 이용해서 꺼내는 방법. 이런 수술 방법도 있고요. 수술 받고 나면은 좀 네. 환자분들의 조금 소감이나 네. 좀 후기가 어떤 식으로 많이 폭포수처럼 나온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나온다. 네. 사실 남자가 화장실에서 느낄 수 있는 큰 행복 중 하나거든요. 그게 그렇죠.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거. 네, 맞아요. 저는 지금은 비대증 생기실 나이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다른 게 비대해서 수술하는데 고통은 많이 심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게 일반인 맞아요. 분들은 환자분들이 걱정 많이 제일 하시죠. 걱정하시는 건데 치과 의사가 이제 척추 마취를 해주고 하는 수술이어서 수술하고 나면 이제 소변줄을 며칠 차고 있어야 돼요. 혹시 소변줄이라는 게 그 요도로 꽂는 건가요? 맞아요. 예, 요도 안에 들어가 있는 관인데 그 관을 통해서 수술 부위에서 나왔던 피랑 오줌이 섞여서 며칠 동안 이제 피오줌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이제 다리에 달아드려요. 그러면 화장실을 며칠간 안 가셔도 만들어진 오줌이 족족 이쪽으로 나와요. 수술 부위 아픈 거는 거의 없는데 관이 고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느낌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참 네. 상상하기 싫은 느낌이긴 한데 네. 네. 뭐 물론 그 고통을 겪은 만큼 그 후에 또 기쁨은 그렇죠. 훨씬 크니까. 2, 3일 정도만 소변줄을 네. 차고 계시면 소변 보시는 게 확실히 달라집니다. 혹시 또 다른 효과는 없을까요? 있죠. 네. 두 번째가 전립선이 크다 보니까 네. 방광을 눌러대면 이제 자극 증상이 자주 마렵고 급하게 마렵고 막 물소리 들으면 안 마렵던 오줌 또 갑자기 마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하면 급해서 가다가 오줌 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전립선 수술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우, 필요하죠. 네,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 두 분이 표정을 보니까 더 재밌는 수술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요로결석 수술의 정 원장님. 사실 근데 요로결석은 고통이 거의 비뇨기과 질환 중에 원탑이다, 최고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통증이 정말 심하고 네. 이제 통증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결석이 의심이 되니까 이런 검사를 할 거고 먹는 약 없느냐 언제부터 아팠느냐 막 물어보다가 환자가 제 멱살을 잡으면서 안 아프게 좀 해주고 나중에 좀 질문해 주면 안 되겠냐 제발 좀 안 아프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환자들을 응급실에서 본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증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고 전통의 방법은 체외 충격파 세속술 돌에 있는 위치에 포커싱을 해서 돌을 이제 충격을 줘서 한 40-50분 정도의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딱 시술 받으면 환자분들은 통증이 없어지길 원하고 돌은 다 빠진 거죠.
그렇게 하고 가는데 원래 분쇄는 시켜놓고 분쇄된 조각들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통증이나 혈뇨도 나오고 배뇨 후에 잔뇨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단번에 해결해 주는 방법은 이제 내시경 수술이죠.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좀 어디를 째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위내시경은 입으로, 대장 내시경은 항문으로. 설마 네네.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본인은 모릅니다. 그 요도로 들어가는 그렇죠.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진입한 다음에 신장은 저희 이제 갈비뼈 요 밑에 여기 있기 때문에 이까지 올라가는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선 내시경으로 하면은 의사들은 하기는 좋은데 환자한테는 좀 부담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연성 내시경, 그거를 이제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돌을 찾아가서 꺼내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돌을 크기가 1cm가 넘어가는 돌은 교과서에서도 수술이라도 하나의 방법으로는 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약물이라든지 수액으로라든지 그런 거 빠지는 크기의 돌을 쌀알 반개 정도 크기라고 하고, 같은 길이라 그래도 부피가 이제 큰 것보다는 약간 길고 날씬하게 이제 바나나라든지 그런 모양으로 생긴 돌은 잘 빠지는데, 간혹 2cm, 3cm 정도 되는 돌은 웬만하면 한 번에 다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최고의 수술을 가리려면 안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도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두 분도 혹시 요로결석이 가장 고통스러운 질환인 거엔 동의하시는 건가요? 동의합니다. 그건 반박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저희 병원에 지금 여기 안 계시는 원장님, 그분이 요로결석 때문에 저희 병원으로 오지 않고 응급실에 가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었던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니어서 어쩔 수 없어. 얼마나 급했으면. 큰 게 나올 때는 칼날이 요도를 뭐 스치고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건 정말 사실인가요? 돌 모양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표면이 좀 매끄러운 돌은 돌이 커도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날카롭게 생긴 돌이 있거든요. 그런 돌들은 나오면서 긁히거나 혈뇨도 좀 심하고, 길다란 유도와 큰 전립선 사이로 있으면은 거기에 또 박혀가지고 이 돌이 위로도 못 넘어가고 앞으로도 못 나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돌들은 내시경으로 꺼내는 게 좋죠. 사실 그 후기 보고는 상상만 해도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느낌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후기들도 궁금합니다. 내시경 수술 받고 나서 환자분들이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지. 일단 많이 아파서 하시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거는 되게 고마워하고, 저는 이제 그런 고마움에 대한 감사 표시보다는 안 생기기에 조심하라고 시기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하는데, 안 아프면은 슬금슬금 이제 물 많이 안 마시고 짜게 먹고 술도 좋아하고 외부 음식 먹고, 요로결석은 이제 2차, 3차 한 번 있을 때 오른쪽이 하나 왼쪽이 하나 뭐 이렇게 방광이 하나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씩 내려올 때마다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기를 항상 안내를 합니다. 관리를 무조건 해야 그런 그렇죠. 고통을 다시 안 겪을 네, 수 있다는 네. 거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남성 수술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수술인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수술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 수술은 조금 이런 대중적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소수의 수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삶의 질을 올리는 수술. 삶의 질의 왕 아닌가? 네, 그나마 조금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술은 그 피임을 위한 수술 중에 하나인 정관 수술이 있습니다. 고관에서 올라가는 정자키를 차단을 해서 정자가 정액과 만나지 않게 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술의 목적은 다른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저절로 피임이 되게끔 불가피한 추가 임신을 피하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이제 적합한 수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쪽 고환이 있는 위치 한가운데에 미세한 이렇게 틈을 벌려서 정관을 밖으로 살짝 꺼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를 분리시켜서 막아주고 다시 원위치 시켜주면 됩니다. 한쪽당 10분이 안 걸려요. 마취는 하고 하는 거죠? 마취는 국소 마취로 진행합니다. 마취로. 네. 일단 우리 황진철 원장님도 우리 박 원장님한테 정관을 받았습니다. 저도 조만간 빨리 비뇨기과 의사가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다. 이거 굉장히 대가라는. 그거를 맡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 업종 전환에 대가신 거죠. 네. 저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 정관 수술을 하면은 투명한 액체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육안으로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정액 속에 정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에서 3% 내외이기 때문에 정액의 대부분은 그대로 다 배출이 됩니다. 그 정액을 만드는 장기는 전립선이라는 장기하고 그 옆에 정낭이라는 주머니가 대부분을 만들고,
그 안에서는 생식세포의 일종인 정자세포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정자와 정액이 서로 만나지 않게 만드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심리적인 외상이 있죠. 네. 뭔가가 이제 이게 잡혀서 묶이니까 남성성을 좀 거세당한 나는 이제 좀 생산직에서- 공모하면서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바뀌는 서비스로 좀 바뀌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 근데 정관 수술이 이걸 묶은 다음에 좀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다시 풀려고 하면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쉬운 예로 우리의 손가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잘랐다가 다시 급하게 붙여도 이 손가락의 기능이 100%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관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혈관과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붙여도 정자가 올라가는 길이 온전하게 살아나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이게 막혀 있는 동안에 쉬운 말로 정자들이 조금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이 정자를 분해하는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임신을 좀 방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 주기적으로 탈출을 해주면서 좀 행복했던 애들인데 탈출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머물러 있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또 다른 수술이 또 남성 수술로 있다고요? 흔하지 않은 질병이지만 치료하기 쉽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음경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휘는 망곡증이라는 현상인데 꺾인 각도에 따라서 성관계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힘들 수도 있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통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혹시 그 원장님 보신 것 중에 가장 많이 휘는 경우가 한 어느 정도 휘는 거? 직선 거리하고 휜 각도를 쟀을 때 60도 이상 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갈고리 느낌을 이렇게 휘어버린 근데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거의 태가 안 나요. 발기가 되었을 때만 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수술을 하는 건가요? 수술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통은 휜 쪽에 질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 때문에 발기가 됐을 때 이쪽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늘어나지 않는 조직을 다 걷어내고 이제 탄력이 있는 조직으로 다시 덧붙여서 이쪽을 덧붙여서 원래대로 이렇게 만드는 수술이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수술 과정 중에 뭐 커지거나 두꺼거나 그런 증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부가 서비스는 없는 거 그냥 교정을 해주는 그거는 거죠. 이제 상담하면서 네. 원장님께 수술 받고 다시 찾아오신 환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지 이런 수술들은 사실 네. 하고 나서 만족스러우면 안 찾아오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 수술의 대가인 그 미국에 계신 비뇨기과 박사님이 계시는데 수술을 섣불리 하게 되면은 이 환자는 너의 평생 환자가 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분이 계십니다. 사실 저 아까 남성 수술하실 때는 흔히 미디어에 달아지는 뭐 그런 것만 있나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정말 관계에 있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정말 치료 목적의 수술도 많네요. 이쯤 되니까 좀 전립선 비대증이 조금 막 잊혀져가는 것 같은데 치료 꼭 수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다양한 치료가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전립선 비대증도 있고 요로결석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은경망곡증도 있어요. 너무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휘기도 하고 망곡증은 너무 큰데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요로결석도 있고 아파 죽겠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소변도 잘 안 나오고 근데 관계도 못하고 음경망곡증이 있어서 근데 그랜드 비뇨기과 찾아왔어요. 수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이 수술을 하나만 선택하래요. 하나만. 네. 어떤 수술을 받을 것이냐. 하나, 둘, 둘, 셋. 통증은 참을 수가 없어요. 당장 아파 죽겠는데 몇 달 전에 새벽에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깼어요. 이거 100% 이 결석이다. 네. 저 한 번도 알아본 적은 없지만 네. 이렇게 아플 순 없다. 병원에 오자마자 제가 엑스레이도 찍고 제 몸 초음파로도 해봤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네, 결석이 아니었어요. 와, 결석이면 이것만큼 아프겠구나. 이거 경험을 해보니까 이 결석은 참을 수가 없어요. 성육은 참아도 고통은 못 참잖아요. 네. 짐승이 아니라서. 아, 네. 결석 수술은 네. 그 하고 나도 몸의 구조가 바뀌는 게 없어요. 원래 상태로만 돌려보내는 거니까. 근데 전립선 수술은 전립선의 일부가 없어지는 거고 정관의 일부가 없어지는 거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해면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일 바람직한 수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질환이 모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가장 급한 남성 수술은 요로결석 수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통증이 없는 게 삶의 질에 우선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런 영광을 주신 것 같고 과정이나 어떤 그 기구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환자분들마다 돌의 개수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 같은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또 이렇게 방송할 수 있으면 좀 해보고 아무튼 고통 해결사가 삶의 질의 해결사를 이긴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그랜드 비뇨기과 세 분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